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5일 목요일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1부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주식 알림이 조지현입니다. 최근 시장이 주중에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다가 금요일만 되면 올랐습니다. 근래에 이렇게 한 주의 마무리를 기분 좋게 했기 때문에 지금 금요일을 앞두고 또 기대가 되는 건 좀 사실인데요. 하지만 오늘까지는 시장이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또 특히나 기준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물량을 내놓으면서 그 영향이 컸다고 보이는데요. 시장이 약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도 가는 종목에 대한 집중이 더 필요한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그동안 고공행진하다 며칠간 빠졌던 NFT, 메타버스, 그리고 게임주들이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다날은 메타버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오늘 20% 올랐고요. 그리고 오늘 카카오도 모두 오른 가운데 카카오 게임즈도 7% 근접하는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비덴트까지 28%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시장의 흐름과 상관없이 장세 무관하게 수익을 내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윤정두 대표님 34년 실전 투자 경험과 또 8회에 빛나는 실전 투자 대회 8회 우승자이십니다. 이렇게 종목 선별이 가능한 실력과 노하우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 효율적인 투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변화하는 장세에 맞게 윤정두 대표님과 실시간으로 만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란톡방 준비해 놨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란에 윤정두03, 윤정두03 검색해 주시거나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쉽고 빠르게 찍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는 3333이고요. 이 노란톡방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장세 무관하게 수익 내실 수가 있는데요. 철저한 분석으로 엄선된 종목들 개장 전, 장중, 장이 끝난 뒤에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작부터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기초 교육 자료도 전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방송 이 시간뿐만 아니라 노란톡방까지 함께 하시면서 불금을 대응할 그 특별한 전략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1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오늘 금통위가 있었죠. 상당했습니다. 금통위에서 일단 금리를 올렸습니다. 금리를 올린 것과 함께 시장에 조정이 일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왈가불가 말들이 많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조정받을 내용이 아니잖아요. 경기가 좋아져서의 기준입니다. 일단 들여다보시면 제로금리 시대 종결한다. 원래 제로금리 글쎄요. 앞에 영자 붙었다고 제로금리인가요? 말 그대로 빵빵빵빵 다 돼야 제로금리죠. 어쨌든 0.75%의 금리에서 0.25%포인트, 그러니까 25bp를 올리면서 연 1% 금리로 인상을 한 겁니다. 일단은 기준금리가 1%인 거고 시중금리는 또 차이가 있죠. 어쨌든 이 기준은 경제성장성 부분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것이 바탕이에요. 첫 번째 바탕은. 그러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막 뿌리고 다 좋은데 유동성을 많이 뿌려대니까 사실상 좋게 평가하면 경기가 살아난 거고, 예? 그 유동성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면은 돈 뿌려놓고 또 세금도 많이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그 부분이라고 치고 그 유동성을 일정 범위는 좀 잡아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부담된다.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무조건적으로 돈을 뿌려대는 것이 그렇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당장의 기준에서는 뭐 어찌됐건 뭐 이 상황이 유동성이 풍부해진 상황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정치적이나 정책적인 논리 다 뒷전으로 하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돈이 뿌려졌어. 돈이 뿌려져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계속 불거지고 있어. 그렇게 되면은 내가 그 돈을 그냥만 쥐고만 있으면은 그 화폐 가치의 훼손 부분들 어떻게 대처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도 좋지만 위험자산으로도 자금이 쏠리는 거죠. 그 자금이 쏠리는데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 그 자금이 위험자산으로서 쏠렸던 부분이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라고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안전자산으로 회귀가 된다. 그 안전자산의 범위가 이제 뭐 채권 또 그 이상의 흐름으로도 갈 수 있는데 이런 기준도 있죠. 뭐 예를 들면 미국의 긴축이다라고 했을 때 이머징 마켓으로 넘겨져 있던 자금이 미국으로 간다. 위험을 굳이 감수 안 해도 미국에서도 금리를 올려서 긴축을 해서 또 시중금리가 실질적으로 올라가서 그 수익이 뭐 일정 범위 이상이라면 굳이 위험을 가져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순환성의 흐름이에요. 뒷부분도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기준에서 똑같아요. FOMC에서 미국의 경제 전망을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하게 3월달 기준에서 얼마? 6.5%의 경제 성장률. 전년 대비 기저효과죠.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해서 6.5%의 경제 성장이 나타난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테이퍼링을 단행하겠다. 근데 그때만 해도 아니 뭐 대통령 신규 취임하고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해서 선거 공약에 표명을 했던 그 자금을 뿌리겠다는데 근데 거기서 긴축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약간의 삐끄덕거림? 그러다가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파월 의장의 연임. 그 연임 때문에 일단은 그 발표가 나오고 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잘 움직이던 나스닥 지수가 1%대 고점에서 조정이 나왔죠. 근데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고 신규 조정이란 말이에요. 최근에 계속 들여다봤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금요일 날 7% 폭등 이후에 월요일 날 5% 급등, 추가 급등 나오다가 꼬리를 달았다는 얘기죠. 1% 상승으로. 근데 화요일, 수요일 계속 이 꼬리를 몸통으로 감싸고 있다는 거죠. 즉, 잘 보세요. 미국의 양적 완화가 다시 긴축으로 돌려진다. 그건 뭐예요? 양적 완화는 뭐예요?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돈을 뿌리겠다. 그러고 나서 돈을 뿌린 거에 대해서 이제 경기도 어느 정도 살아났고 경기가 안 살아나면 안 되죠. 6.5%의 경제 성장률이 나올 것이다 보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네라고 해서 긴축, 돈을 다시 회수한다. 그러니까 뭐 기준금리도 시중금리도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요. 양적 완화를 단행했을 때 부작용 이렇게 표현했는데 실질적으로 부작용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건 이것만 보시면 돼. 부작용이라고 표현하는데 원유, 원자재 가격이 경제 동향하고 상관없이 그냥 막 폭등 내려 나와서 경기를 어렵게 했네. 그거 아니죠. 양적 완화로 경기가 살아나면서 정상적인 원자재 가격의 강세. 두 번째는요. 환율 전쟁. 툭하면 뭐 2000년 초반부터 매번 나와요. 우와 기축 통화로 가기 위해서 중국과 미국이 서로 싸우고 뭐 환율 전쟁 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글로벌 공주 시대에 뭐 이런 내용이 어딨습니까? 그런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이 부분이 부작용이라고 표현하는데 부작용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점진적으로 정상적으로. 결론은요. 우리나라 기준에 양적 완화를 했을 때 외국 자금이 유입돼서 좋다. 그리고 원화가 강세를 띈다. 달러의 약세 기준에. 그다음에 주가가 뭐 외국계 자금 유입도 상승할 거고 수출 경쟁력은 오히려 또 약화되는 흐름, 원화 강세를 띠니까 이런 뭐 부작용 겸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정확히 이걸 긴축으로 돌렸을 때 2015년 12월이 됩니다. 그때부터 해서 그러니까 금리를 올렸죠. 얼마 만에 올린 거예요? 마지막 금리 인상이 2006년 6월입니다. 그럼 얼마? 9년 6개월 만에 올린 거예요. 9년 6개월. 그러니까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리고 나서 시장이 무너졌나요? 아니죠. 지금의 경우는 위험자산 주식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기준은 우리나라의 기준에서 미국으로의 자금 송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세 번째, 금리를 올린다. 시중금리가 올라갈 수 있게끔 긴축을 한다. 테이퍼링을 가능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장주들에 대해서 조정이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장주에 대한. 그래서 주가 평균 방식인 다우지수는 강세를 그냥 지속한 거고 S&P 500 지수는 혼조세 속에 움직였던 거고 기술주는 기술주에 거품이 빠진다 해서 기술주가 조정을 받은 거예요. 미국장은요. 비이성적인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제재를 합니다. 우리처럼 대충 뭐 비이성적으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큰 수익을 냈던 제약 바이오 쪽에 시가총액은 수조 원 단위인데 매출이 몇백억짜리 뭐 신풍제약 지금 무지하게 두들겨 맞고 있죠. 그런 흐름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손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흐름이 나와요. 즉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주다라고 하는 거는요. IT가 시장, 전기전자 업종 IT가 시장을 탁 연인했는데 실적이 뒷받침되고 2000년 99년 2000년 그 사이에 IT 거품 이런 내용이 아니라 SF의 영어의 내용이 아니라 현실화되면서 어마어마한 실적 플러스 그 실적 플러스 성장성의 기준 즉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2016년 저점 대비 820%대 초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거. 하이닉스는 얼마예요? 350%대죠. 2배 더 올라 있어요. 그럼 하이닉스는 아직도 PER이 9배 수준의 저평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는 PER이 그 이상이죠. 그렇게 되면서 성장성까지 부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부 조정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는 뒷부분에 보겠지만 그것도 우려할 필요가 없는. 금리 인상 시기에 성장주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성장주가 오히려 강한. 왜? 경기가 살아나는 신호로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인 면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금리 인상해서 시장 빠지네. 아니 금리 인상을 하는 거는 경기가 좋은 건데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인상하지. 경기도 안 좋은데 너 한번 그냥 힘들어봐. 그냥 금리 확 올릴 거야. 이렇게 됩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박수치고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오늘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렸더니 죄송해요. 제가 잘 몰라서요. 아니. 뭐라고 혼내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의구심을 갖고 들여다보시고 한번 좀 들어보셔야 돼. 그리고 기억에 지우세요. 왜? 머슴인 윤정도가 알아서 다 해석하고 있으니까. 윤정도만 알면 되지. 그 내용을 뭐 여러분들이 무슨 뭐 전공이 경영학이 아니잖아요. 전공이 경제학이 아니잖아요. 전공이 주식이 아니잖아요. 결론은 미국장의 흐름과 글로벌 시장의 흐름도 똑같아요. 많은 분들이 왜 우리나라만 못 가부터 해서 디커플링이야부터 해서 디커플링 된 거 5개월 정도. 그리고 전체 추세에서는 디커플링도 아니다. 결론은요. 이렇게 보시면 상승률의 기준이 2015년 말부터 2017년 말까지 똑같았어요. 비슷했어요. 이때가 금리 인상 시기입니다. 아시잖아요. 2015년 12월부터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그만큼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회복된 결론적으로 다우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나스닥이 그나마 가장 좀 센 편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독일 25, 일본 니케이 22, 우리나라가 30%대. 우리나라가 조금 더 독일보다 또 일본보다 강하죠. 왜? 기술주 위주의 시장이 형성돼 있으니까. 대만도 마찬가지. 대만은 뭐 기술주 위주지 대부분이. 시가총액 비중이. 결론적으로 이러한 전기전자 업종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 똑같이 갔어요. 지금은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배 가까이 올라가 있어요. 전기전자 업종보다. 정정불안의 흐름이 중간에 등락률의 차이를 벌려놔 버린 거죠. 어찌됐든 이 당시 기준에 누가 이끌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차트 흐름이 이래요. 전기전자 업종 116%.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 우리가 강했다니까. 지금은 여기가 2배 가까이 강해요. 삼성전자가 128%, 하이닉스가 193%.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나라 30% 시장 오를 때 주도 업종이 이들이었다. 전기전자. 2003년 3월부터 그때 얼마? 512포인트에서부터 2007년도 2000 넘길 때까지 그럼 얼마예요? 300% 올랐죠. 이때 시장을 누가 견인해요? 삼성전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환율이 900원이 깨져 내려가는데 수출이 잘 돼서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그냥 900원만 줘도 1달러. 이렇게 환율이 그냥 엄청나게 강했는데 어떻게 삼성전자, 현대차가 시장을 이끕니까?
똑같은 수출주여도 가격 결정력이 있던 조선주, 현대중공업 이번에 뭐 기업 분할하기 이전에 2016년 이전에 기업 분할 이전에 현대중공업이 15,900원에서부터요 55만 원까지 갑니다. 몇 배? 33배. 시장 대비 몇 배? 10배를 더 들어 올립니다. 왜? 30년 만에 업황 오졌어요. 그 이후에 차과정 랠리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누적적인 상승률의 흐름은요. 뒷부분에 역시 보겠지만은 전기전자 업종 기준에서의 200% 중반, 여기는요 50% 상승. 그게 주도준 거예요. 아, 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고점에 잡았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윤정도 때문에는 고점 잡았으니까 윤정도 내시고,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시장 주도력을 갖고 가고 있구나. 그 흐름이 지금 또 추가적으로 강세를 띌 거냐는 최근의 흐름 보시면 되잖아요. 응? 우리나라가 월등히 강했었다라는 거,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세계 1위 또 하이닉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21년 고점까지의 상승률의 기준이에요. 21년. 그리고 이제 미국은 계속 신고가죠. 요 기준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체 나머지 유럽, 일본, 우리나라가 미국의 등락률에는 미치지 못했어요. 상승률에는. 근데 우리나라가 약세다? 거짓말쟁이들 아주. 70% 움직였어요. 왜 더 강했을까? 얘기했잖아. IT. 상상을 초월하는 SF 영화를 찍는 게 아니라 모든 게 현실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실적이 뒷받침되면서요. 흐름이에요. 다우지수 잘 보세요. 다우지수 109.84 그리고 132.09 그리고 223.76 이게 이제 만약에 저점 대비면 더 높습니다. 근데 요 2015년 종가를 기준으로 설정해 드린 거예요. 응? 그래야 왜곡 현상이 없으니까 독일, 일본, 우리나라. 그럼 여기까지의 흐름도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의 종가의 기준도. 자 보시면은 최고점의 기준의 흐름에 있어서 전기전자 업종,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거의 2배죠. 그걸 우리는 정정불안, 정책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불확실성. 뭐 대표적인 예로 삼성그룹의 클리나 그렇게 되면서 그룹 오너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가 돼버렸죠. 그렇게 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좀 다소 밋밋해지는 흐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때 시장 얼마 올랐어요? 최고점이 70%잖아요. 69%. 이게 주도주라는 거예요. 이 실적이 무너지지 않는 한 이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D램 가격 현물 가격이 정점돼. 반도체 D램 가격의 현물 가격입니다. PC에 들어가는 현물. 전체 매출 규모나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규모는 5% 미만이라니까요. 뭐 시장에서 뭐 10%도 언급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고정거래처의 가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으니까 8월에 뭐 말 같지도 않은 주가 오름 나오니까 아예 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의 고정거래처 가격을 니들이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질의응답이 있고 그러니까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고 하는 겁니다. IR을 단행하고. 결국은 내년 1, 4분기에 고정거래처 가격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과합니다. 아니 무슨 시가총액이 8월 13일 날 네이버한테 시가총액이 밀려. 하이닉스가 10조 원, 그 당시 기준에 10조 원 순이익 예상하는데 시가총액이 6조 3천억? 그죠? 9만 원 곱하기 7억 2,800만 주니까 7963, 한 65조 정도? PER이 6배가 뭡니까? 뭐 6배가. 결론적으로 지금 그러한 과도한 조정 부분에 대해서 해소 국면으로 다시 접어들어 있다. 그 내용은 한 파트 쉬고 다시 얘기할 거예요.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고점 기준에서의 흐름이고요. 야 지금의 흐름 보고 싶다. 오케이. 이거 빨리 넘기고 지금의 위치에서의 기준도 잡아드립니다. 이거 빨리 넘기니까 뭐 정신도 없고 이게 뭔 소리야. 못 알아듣겠고 20시 10분에 또 혹은 녹화방송 보셔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마 20시 10분에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뭐 1시간에서 1시간 20분뿐이 시간이 없으니까 시황을 아주 길게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일단은 시황은 결론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무조건 윗방향이다. 금리를 올릴 정도로 금리를 손댈 정도로 위로 손댈 정도로 경기가 회복돼 있구나. 인플레이션 잡는 거 기준도 뭐 크게 문제 없고. 결론은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3,300 이 고점을 넘기는 기준이 빠르면 12월 중순 늦어도 12월 말까지는 넘깁니다. 농담이 아니라 금리를 이렇게 건드렸다 인상을 시켰다 넘깁니다. 넘긴다고 봐야죠. 거기에 선봉은 누가 돼요?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IT, 전기전자. 지금 시가총액 비중이 38에서 31%, 30%로 내려왔다가 다시 33%로 올려진 전기전자 업종이 삼성전자의 8만 원 중반, 하이닉스의 14만 원 수준. 그렇게만 딱 올라오면 시장은 3,300 넘깁니다. 그 계산법은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어제도 해드렸어. 어제 이 시간에. 막연하게 지수 따로 갑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결론은요. 미국장의 11월 24일 또 우리나라의 오늘의 종가 기준으로 따졌을 때 상승률이에요. 50%대 상승률. 디커플링이에요. 비슷하게 가고 있어. 또 결론은요. 우상향이지. 계속 우상향이지. 미국이 긴축 조금 빨라질 수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조정이 깊이가 났나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지수가 뭐 어마어마한 조정을 받았어요? 응? 뭐 무슨 조정을 받아요? 강세죠 여전히. 이 흐름에 특히나 반도체 관련주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흐름이 지난 금요일부터 주간 단위 이번 주까지 상승을 초래합니다. 820%대 강세 2016년 이후에 고점 대비 11% 눌림목. 그 종목이 고점 뚫어버리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고점을 거의 뚫는다고 봐야죠. 그 기준에 시장 지수는 이미 3,300이 넘겨져 있을 겁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지금 기준도 여전히 삼성전자 못 가요. 하이닉스 힘들어요. 하이닉스 바닥에서 33% 올라올 동안에 하이닉스 10월 달부터 해서 33% 올라올 동안에 시가총액 2위짜리 그렇게 올라올 동안에 여러분들 계좌 수익이 그렇게 나 있나요 지금? 응? 옆 동네 마실 나가가지고 이 종목 저 종목 툭툭 건드려 보니까 쉬워요? 와 뒤돌아봤더니 다날에 또 폭등 나서 오늘 막 신고가예요? 비덴트도 그렇고 그 종목들 매일매일 보여드렸잖아요. 내 계좌의 수익은요 하이닉스가 내주는 거고 지금 주춤거리고 있는 자동차 LG 화학이 내주는 거예요. 10년 지나고 나서 뭐 냅뒀더니 뭐 좋은 종목 가 우량주는 다 가. 어디서 이상한 걸 배워오셔갖고 우량주가 다 가요? 거짓말쟁이들. 얘기했잖아요. 한국전력 99년도에 시가총액 1위가 한국전력이었다고. 99년도에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로 올라와서 지금까지 삼성전자 1위. 한국전력은요. 20위 안에도 못 들어와요. 그 당시에 SK텔레콤 500만 원 넘기고 액분에서 50만 원 수준. 그게 하이닉스 인수한다고 해서 저 밑에 10만 원 초반까지 밀렸어요. 냅뒀더니 갑니까? 아니죠. 대우그룹 주들 어디 갔어?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한참 잘 나가던 순위에 막 들어오던 STX그룹, 웅진그룹 다 어디 갔어요? 냅두면 가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의 기준에서는 냅두면 간다가 아니라 이렇게 업종, 시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업종의 기준을 놓고 보시는 거고 그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수익을 창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쯤 상한가 상상상 내일 상한가 잡아드릴게요. 오늘 상한가 비덴트 다날 그 수준 상한가 수준 초대박이죠. 순식간에 프로에서 80만 주 매도해서 40만 주, 50만 주 매수, 130만 주 몇백억을 그냥 쏴 올려서 고점 확 올렸다가 따라붙으면 또 차익 실현해서 쭉 밀렸다가 화장실이나 제대로 갈 수 있겠냐고요. 내 계좌에 수익이 나 있어야 다날 비덴트에 일부 들어가서 수익을 추가적으로 내는 거죠. 지금 아무리 말씀드려봐야 나 다날 비덴트 대박 났는데 세상 뭐 있어 인생 뭐 있어 한 방이지 그렇게 하셨다가는 2달 3달 이내에 그 비슷한 변동률의 종목에서 그냥 무너지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겁니다. 저도 한참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노란톡에 많이 들어오시고 어떻게 자극적으로 얘기해야 많은 분들이 찾아올까?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은요. 그냥 그렇게 해서 나가. 옆방 가니까 상한가 준다던데 이러면서 계좌는 맨날 시퍼래.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찔끔 땡겨다 돈 넣어놓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은요. 시장 제대로 읽고 우량주에서 잡아놓고 나머지 여유자금으로 변동성 종목 보는 겁니다. 오늘 앞부분에는 시황 계속 이어집니다. 전기전자 업종 계속 이어져요. 당장 금요일 날 지금 2주 연속 불금이었습니다. 누가? 극대형주가 누구? IT부터 해서 그 계좌의 수익을 제대로 안고 가신 다음에 평상시에 편안하게 생활하시고 그 수익을 월말 내년까지 계속 가지고 가실 분들만 노란톡으로 오십시오. 오시면은요 당장 금요일에
여러분들 계좌 빵빵하게 시뻘겋게 물들여 드릴 오늘 같은 날 카카오 게임즈 얼마나 행복해요. 그 흐름 속에서 오늘 같은 날 비덴트 단날 추가적으로 얼마나 행복합니까? 당장 금요일날 이런 종목으로 나 빨간 불기둥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들어오십시오. 선착순 100명입니다. 이제 뭐 한 30명 들어오셨으니까 70명 남아 있어요.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이 중에 해당되시는 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 투자, 나는 시작을 좀 제대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으로 지금 시작도 못하고 계신 분들, 자, 이 중에 해당되신다면 여러분들이 시작이 중요한 주식 투자, 올바른 멘토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란에 윤정도03, 윤정도03 검색해 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쉽고 빠르게 찍고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코드는 3333입니다. 자, 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시작부터 수익 내는 투자 가능합니다. 이 노란톡방에서는요, 장 전에 오늘 시장을 주도할 주도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매수 매도만 알면 대응이 가능하도록 매수 매도가, 뭐 손절가 비중 같은 구체적인 전략까지 전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막 계좌를 만든 왕초보 분들을 위해서 주식 관련된 내용 쉽게 이해 가능하도록 풀어주는 기초 교육 자료까지 선착순 100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벌써 뭐 30분 정도 찼기 때문에 지금 한 70분 정도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얼른 서둘러서 입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윤정도 대표님과 함께 성공 투자의 첫걸음 자신 있게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윤정도 대표님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좋냐면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연말까지 기준해서 당연히 3,300포인트. 지난해 똑같아요. 지난해 10월 말에 2,200 정도 하고 있었나요? 다들 뭐 2,000 깨진다고 아우성 치고 난리 났을 때 윤정도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연말까지 3,000포인트 진행될 수 있습니다. 왜? 돈이 너무 많이 뿌려져서 화폐 가치가 훼손돼 있습니다. 좋게 표현하면 유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하루 거래 대금이 2020년 1월 2일 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마지막 5조 미만의 거래 대금이 형성됐어요. 4조 6천억 원대. 코스닥은 뭐 1월 2월 달까지도 5조 미만이 많았고요. 그런데 5월 14일 날 거래 대금 보면요. 진단키트 사용제, 시젠, 넵지노믹스, 수젠텍, EDGC 네 종목의 거래 대금이 시젠 2조 3천억 플러스해서 4조가 나옵니다. 종목 4개가 시장 자체가 4조 원대. 돈이 그렇게 풀려요. 결국은 그 이후에 흐름이 되는데 1월 11일 날 얼마? 4조 6천억에서 44조 4천억이 터집니다. 거래 대금이. 지금도 15조에서 25조예요. 거래 대금이. 어마어마하죠, 그 유동성이. 미국도 그런 유동성에 랠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코스피 지수, 내가 우리 직원분들 혼내줄 거야. 어떤 거? 이거 콤마 좀 넣으라니까. 우리 숫자 배울 때 이렇게 하고 1000단위에서 콤마 넣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미국 방식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만 단위로 끝나나가기 때문에 원래는 4자리에서 끊는 게 원래는 정상일 것 같은데 어찌됐건 뭐 3자리로 일단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980포인트예요. 시장의 분위기에서 하락 종목이 많지만 폭락의 기준의 하락이 아니라 힘이 없는 거지. 힘이 없어. 힘들어. 그렇게 해서 그냥 눌림 수준의 흐름. 약보합의 수준. 뭐 급락 나오는 종목군들이 제한적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 어제 이제 강세를 떴는데 오늘 한 900개 내려왔어요. 그럼 뭐예요? 밑도 끝도 없는 시황 듣지 말라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 상황이 이렇게 글로벌 시장이 긍정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버거운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지수 조금 늘리면은 0.4% 밀린 거 가지고 뭐 1%, 2%, 3%도 아니고 뭐 난리난 것처럼 이거 금통위가 금리를 올렸고 이거 큰일 났네. 긴축을 하니까 이게 이거 성장주들은 다 큰일 났고 그러면서 성장주 조정받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눌려 있으니까 이거 걔네들 큰일 났네. 확 그냥 아니 카카오 게임즈가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던 카카오 게임즈예요. 카카카 한번 갑시다. 카카카. 어제는 위위위 했잖아. 위위위. 근데 위위위가 그냥 속상하게 7% 장 막판에 그것도 후들려 맞았어요.
그런데 수급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일단은 뭐 두 개 다 합시다 그러면 카카카 위위위 카카카 위위위 왜 그러냐면요. 지금 금리를 올리고 뭐 성장주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할지라도 위위위 카카카 위위위 카카카 아니 문제가 되면 얘들이 붕괴가 돼야 돼요. 아니 우리가 안 갖고 있어서 아이고 저거 빠져야 돼요.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장주가 금리를 올려서 붕괴가 된다. 그럴 것 같으면은 이 친구들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근데 카카오 게임즈의 지금 매집이 얼마예요? 오늘 또 수급이 또 들어와서 50만 주, 0.7% 수준. 7,470만 주짜리 종목에 주식 수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서 오늘 또 0.7%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8%의 매집이 들어오는데 10월 26일부터 한 달 만에 8%의 매수를 단행한 시가총액 5조 이상짜리 종목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유일합니다. 그것도 기관 투자자 연기금의 200만 주 0.3% 수준부터 해서 최근 들어서의 흐름은 외국인까지 왜? MSCI 지수에 패시브 자금 편입된 패시브 자금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내용 이거 오늘 20시 10분에 아주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아니 이들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또 누가 깨져야 돼? 사실은 누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누가 깨져야 되는 거야? 아니 카카오뱅크가 어떻게 올라가? 아 오늘 금리가 올라가서요. 아이고 금융지주사 그냥 뭐 금융주 그냥 폭등 나서 무슨 소리야? 금융지주사가 가려면 KB금융 신한지주 이런 쪽이 가는 거죠. 여기는 플랫폼 사업자 혹은 금융사로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금융사로 설정 지으면은 시가총액 32조 이거는 저평가가 아니잖아요. 예? 플랫폼 사업자로 하더라도 마찬가지 기준입니다. 오늘 뭐 카카오주들 난리가 났는데 전부 성장성이야. 실적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을 엇갈리게 해석하지 말아요. 긴축이래. 긴축 금리를 올렸대요. 유동성을 축소시키겠대. 인플레이션 잡아주려고. 근데 실질적으로 경기는 좋기 때문에 그것을 단행한다예요. 그러면 성장주가 빠진다면서 근데 왜 IT만 빠져야 되냐고. 얘는 실적주야. 얘는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얘네 둘은. PER이 11배, PER이 9배 저평가 아닙니까? 그러면은 무슨 영업이익 1조 7천억에 65조 하고 있는 네이버 주가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이버의 기준 카카오가 1조가 안 되는데 57조 자회사들이 아니 자회사 삼성물산 어디 삼성물산 여기 있네. 삼성물산 그렇게 따지면 시가총액 여기 와 있어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성장주의 개념 기준을 명확히 잡으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얘들이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경기가 살아나서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성장주가 죽은 적은 없다. 없어요. 오히려 더 강하다. 그럼 얘네를 사야 되냐? 아니지. 이왕이면 실적과 성장이 부각되는 IT, 거기에 자동차 이런 쪽. 이제 드디어 바꿔드립니다. 드디어. 이거 수십 차례 얘기했는데 드디어 오늘 바꿨어. 우리 직원분이. 내가 그냥 혼내주려다가 맛있는 걸 그냥 사줄까? 채찍보단 당근을 줘야 되나? 드디어 바꿨어요. 드디어 바꿔서 내년 예상치가 255조라는 거. 지금 매번 222조 또 2021년에 영업이익 이랬는데 그조차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그조차가. 결론적으로 그런 흐름 속에서 26% 비중입니다. 두 종목의 비중이 영업이익에. 그런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을 놓고 보는 거예요. 결론은요. 이 흐름이 잘 보세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흐름인데 대표적으로 지금 800% 올랐다니까. 미국은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처럼 우리나라 완전 선진 시장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융주들이 아니라 주가의 변동성이 뭐 2017년 이후에 지금 정부 새로 들어온 이후에 성장주의를 내세우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특히 바이오 쪽에서 어떻게 됩니까? 비이성적인 애들. 신라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솔직히 다 뒤집어 까서 내고 얘기를 하면 신라젠에 주식수가 얼마에 7천만 주야. 주식수도 몰라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10%인 거야. 15만 원까지 땡겨버리죠. 얼마에 10조까지 땡겨. 10조. 매출이 60억인가 70억 분야인데. 이 수익을 윤정두가 냈느냐 못 냈느냐 다 수익 냈어요. 거래대금 없는 순간 무조건 다 빠져나오는 거라 그랬죠. 근데 지금 신라젠의 문제만 돼요. 나머지 똑같아요. 의약품 쪽 보면. 회사 이름 굳이 얘기 안 하겠지만은 시가총액 수조 원 단위의 시가총액 10위 안에 우르르 들어와 있던 의약품 바이오 쪽에서 매출 몇백억짜리들 그 거품들. 근데 지금 사실상 우리가 갖고 있는 2차 전지 또 게임주들도 성장성의 부각인 거죠.
또 미국 기준에서는 실적과 성장성이 같이 부각된 거죠. 누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뿐만 아니라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체 IT가. 실적이 뒷받침된 거기에 성장성까지 뒷받침된. 그러니까 애플이 2017년도에 1조 달러 처음 넘겨요. 그러나서 2조 달러 넘기고 지금 이제 3조 달러. 실적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실적. 앞으로 끝내줍니다. 이게 아니라. 결론은 800%대의 흐름을 나타냈던 애플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밀렸다가 반도체 디램 가격 정점 찍는 아니야. 고점 대비 지금 11% 밀려 있는 거예요. 응?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의 금리 인상 언제요? 2015년 12월부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성장주가 빠져요? 어디서 교과서적인 내용 갖고 와가지고 34년 주식한 윤정도 앞에서 시장 흐름 하나 제대로 읽는 게요. 오늘 같은 날 금리 인상해서 큰일 났네요. 막 그냥 투매할 거야. 이런 전기전자 업종을 이제 이렇게 돌려서 이제 연동이 똑같은 흐름 가지고 연동이 되는 이 위치에 전기전자 업종을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엄마 우리 어머니 수술 받고 이번 퇴원하셨는데 우리 엄마 생년월일 적어야 됐다. 자, 출석 체크합시다. 421229. 우리 어머니 안 계셨으면 나도 없었어. 빨리 출석 체크 한번 쭉 갑시다. 예전에는 막 이 정도쯤에서 시장이 너무너무 좋아서 작년 이맘때 그죠? 그렇게 해서 뭐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 출석 검사합니다 라고 쭉 올리면은 쭉쭉쭉 능동적으로 올려주셨단 말이야. 이런 시황 어디서 들어보시겠어요? 421229 한번 갑시다. 그럼 이거 올리시면 누가 또 물어본다. 왜 올려요? 이게 뭐예요? 우리 어머니 생신. 이번에 수술 받고 일요일날 입원하시고 월요일날 그래도 암 초기 수술을 중간중간에 받으셨는데 잘 그래도 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 지금 다시 와 계세요. 새벽에 되면 꼭 뭐 먹을 거 줄까? 숨이 차 죽겠어.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좀 움직이시면서 차분하게 시장 보시란 말이에요. 뭐 난리 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재밌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좋은 그러한 기준이다. 시장의 흐름을 이렇게 강하게 잡아줄 수 있는 금리 인상 시기에 저런 강세 흐름을 성장성이 부각이 되는 그 흐름을 결론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일본 기준에 이 윗골이 이게 월요일입니다. 5% 오르다가 꼬리 달렸어. 근데 그게 음봉으로 해서 갭을 메꿨나요? 아니면 막 깨고 내려갔나요? 아니지. 주봉으로 놓고 보실 때 끝내준다고 그랬잖아요. 주봉 감싸 안으면 된다. 다 감싸 안았어. 저고점까지 이제 11% 남았어요. 사상 최대치 고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치 고점 빵 찍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지. 게임 셋이지. 3,300이 뭐야. 농담하는 게 4,000포인트를 지금 예측을 하고 가야 돼요. 지수는 여러분들께 의미가 없어요. 지수가 4,000 간다고 다날이 뭐 추가적으로 막 200% 300% 오를 것 같아? 비덴트가? 그러진 않아요. 가려면 걔네들은 또 따로 가요. 지수는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만 하더라도 23%입니다. 전기전자 업종의 기준에서 33%예요. 그쪽에 움직이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업종 대표주가 따라가게 돼 있고. 그러면 좋은 분위기여야 뭘 사도 일단은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거지. 거기서 하나 더 생각을 해서 야 이왕이면 시장 수익률보다 높게 올라가는 업종군을 사서 이 산업 사이클이 깨지기 전까지는 그럼 누구야 지금은? IT. 깨지기 전까지는 거기서 시장 수익률 대비 최소 단기간에는 1.5에서 2배 시장 수익률 대비 그리고 중기적으로 놓고 볼 때는 5배에서 10배를 보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금요일부터 나 제대로 된 시황 동영상도 보고 교육자료도 받고 거기서 전략 꾸리고 포트폴리오 짜고 여윳돈 조금 가지고 수익난 금액 탁 가지고 야 다날이에요. 와 비덴트예요. 와 상한가예요. 그런 수익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빠르게 수익의 궤도에 오르고 싶으신 분들 윤정두 대표님의 교육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르기만 한 종목이 아니라요. 높고 큰 종목들, 다각도로 검증된 그런 종목들 윤정두 대표님을 통해서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란에 윤정두 03 검색해 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쉽고 빠르게 찍고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코드는 3333이고요. 이 노란톡방은 7시 50분까지 방송 시간 안에
전에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노란 톡방이 들어오시면 주린이도 따라하기만 하면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노란 톡방에서요. 자, 오늘의 종목들 신속하게 매일 업데이트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까다로운 과정을 통해서 엄선된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안겨드리는 종목들만 골라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의 산전수전 다 겪은 윤정두 대표님이 제시하는 그런 주식 투자의 지름길 담은 그 기초 교육 자료 선착순 100분께만 전해드리는데요. 자, 지금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서둘러서 들어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종목만 알아서는 대응하기가 어렵겠죠. 실시간으로 빠르게 매수, 매도가 비중 등 구체적인 전략까지 함께 전해드리니까요. 자, 따라하기만 해도 수익 나는 그런 노란 톡방 지금 함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윤정두 대표님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두 번이에요. 20시 10분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 유튜브에서 교육해 드릴 거고요. 그때 이제 내일 금요일 공략하셔야 될 종목 쭉 오픈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23시 10분에 박승주 TV 주식 투시경 23시죠. 10분이 아니라 23시에 죄송합니다. 22시다. 오호호호호. 22시에 여러분들 2부에서 또 다시 찾아뵙겠죠. 그때는 다날, 비덴트, 또 카카오 게임즈, DB하이텍, 위메이드 이런 전략 부분을 또 잡아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요.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게 얼마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은 33.50입니다. 30% 수준에서 그나마 많이 움직여줬죠. 그렇게 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상당하고 전체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대비해서의 비중,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의 비중, 하이닉스의 비중, 영업이익의 비중. 삼성전자 쉽게 말씀드리면 100원당 8포인트, 0.8포인트. 100원당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100원당 1포인트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전자의 1%당 그럼 얼마예요? 대략 5포인트, 6포인트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삼성전자 못 가요, 하이닉스 못 가요 그러시면 안 돼. 그냥 빨리 쭉쭉쭉 넘어가요. 매출이나 이런 부분, PER이 그러니까 11배 수준이다. 수급범위에 동학개미가 많이 샀어요. 그런 얘기 귀도 담지 마세요. 동학개미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 왜? 유통 물량이 개인들에게 전달된 유통 물량이 10%대 그 수준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외국 기관들의 추이 부분. 부정적인 보고서를 냈던 CLSA 또 모건스탠 쪽이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매수를 잡아주고 있죠. 그 흐름이 본격적인 시세로 연동이 될 겁니다. 그 흐름의 기준은 삼성전자 알았어. 얘 움직이면은 장비 부품 업체들 가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누적적인 이 수익 전기전자 업종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장 강하게 올라온 거예요. 몇몇 종목이 더 오른 종목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들이 더 강합니다. 전기전자 업종 지수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등락률이 월등히 더 세다. 이러한 기준에 시장 40% 올라올 때 삼성전자 75% 올라옵니다. 시장 대비 단기적으로는 1.5배에서 2배, 중장기적으로는 5배에서 10배를 보는 게 주도 업종이에요. 주도 업종은 뭐다? 실적이 뒷받침된 종목군들, 실적이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 나오는 종목군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이닉스 보실까요? 10월 1일 이후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 교육해드린 종목 중에 35%, 10월 1일 저점 대비 35% 올라죠. 하이닉스가 가슴에 손을 얹고 이거 못 부리려고 하는구나. 뭔 무엇을 부려. 이게 이때가 PER이 6배야 그냥. 피눈물이 날 때 여러분들 6배 PER이. 6년이면은 회사를 통으로 산다는 거예요. 순이익만 가지고도. 그 정도로 저평가돼 있던 그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PER이 9배 수준 저평가입니다. 저평가. 내가 이거 9만 원 초반에 잠깐 샀다가 내가 9만 5천 원에 팔았는데 이거 12만 원에 어떻게 사? 12만 원 아니라고 오늘 밀려가지고 11만 7천 원이라고 7,500원. 그럼 당장 금요일 날도 들여다보셔야 돼요.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하고 35%
지금 뭐 32% 수준의 강세를 띄고 있는 이 종목을 아유 다 올랐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이닉스보다 여러분들 계좌 수익이 더 나 있어요? 10월 이후에 계좌 수익이 하이닉스보다 더 나와 있냐고. 안 나와 있죠. 대형주가 가장 좋은 게요. 캔들 패턴대로 그대로 나옵니다. 고점이든 또 바닥에서 돌릴 때든. 이 도서 자료 다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이 도서 자료 다 받으시고 뭐 그냥 시간 없으니까 쭉쭉쭉 넘길 거 그냥 삼성전기부터 해서 또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사상 최대치 폭등 랠리가 나오는 LG 이노텍까지도 극대형주의 흐름들이 이렇게 캔들 패턴에서 전부 신호를 주고 이 신호에서 요자락에 요자락 요거 요 수익들 어떻게 하실 거냐고 다 잡아가셔야 되죠. 금요일부터 나 제대로 된 수익 내고 싶어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선착순 10명도 자리 안 남았어요. 100명 중에.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든든한 전문가를 내 옆에 두고 싶으신가요? 자, 그렇다면 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노란톡 이제 5분 뒤면 입장이 마감됩니다. 마지막으로 입장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란에 윤정두 03 검색해 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쉽고 빠르게 찍고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코드는 3333이고요. 자, 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내일 개장 전에 당일에 당장 오를 종목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실시간 시장 상황에 맞게 구체적인 전략까지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잠시 후 8시 10분에 내일장을 미리 대비하는 그 온라인 방송이 열리는데요. 그 링크가 이 노란톡방 통해서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노란톡방 얼른 들어오셔서 든든한 멘토 윤정두 대표님과 좀 더 가까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윤정두 대표님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방에 오면 뭐가 좋아요? 질문 많은데 일단 20시 10분에 유튜브에서 추가 교육을 진행해드리면서 금요일장 공략주를 오픈해드립니다. 그 금요일장 공략주가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매일매일 올라가요. 야간 교육 끝나고 나서 일요일날 야간이죠. 월요일날 공략할 종목 카카오게임즈입니다. 카카오게임즈입니다. 오늘 또다시 그냥 10만 원 훌쩍 넘겨버렸어요. 0.7%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와우! SK 하이닉스입니다. 개장 전에 이거 SK 하이닉스 드디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급등에 연동이 돼서 반도체 업황의 시각이 바뀌면서 엄청난 탄력이 나오겠구나. 거래량 1000만 주 터지면서 8%대 흐름이 나오죠. 그걸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준을 잡아드려야만 나머지 엄마 비덴트네 언제? 22일 날 비덴트네 그러고 나서 폭등 나오더니 오늘 뭐 상한가 수준까지 폭등에 랠리 IT주들의 월요일 날에 급등에 랠리 이런 흐름들을 월요일뿐만 아니라 화요일 날에도 자 삼성전자입니다. 카카오게임즈입니다. 오케이 카카오게임즈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비덴트 여기 또 있네. 23일에도 오늘 목요일까지 폭등 그 폭등 수익을 내든 그런 수익이 나니까 랜테크놀로지 벤자민 선생님 상한가 풀려서 전량 초익 실현했습니다. 배운 대로 했습니다. 그렇죠. 교육의 힘이죠. 덱스터 장 막판에 움직였죠. 금요일 날 덱스터의 흐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왜? 덱스터의 목요일 날 수급도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와 카카오게임즈입니다. 또 있네. 카카카카카카 이거 비덴트가 24일에도 또 있네. 아니 매일매일 비덴트입니다. 게임빌입니다. 다날입니다. 여기 또 있네 다날이. 근데 왜 25일 날 못 보셨어요? 노란톡에만 오시면 오늘도 다날 또 나머지 종목군들 개장 전에 다날이 있네. 야간에 어제 교육해드리고 개장 전에 교육해드리고 다날입니다. 추가 20% 폭등 나오고 카카오게임즈 돌리고 DB하이텍 만족스럽진 않지만 수급 들어오면서 돌리고 으아 이런 변동성들을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다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수익들이 나야 나머지 부분에 상한가 종목의 랠리 부분들을 전부 가져갈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20시 10분까지만 추가 30명 딱 더 열어드립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